부산 영화제와 함께 또 오픈을 하고 관객 여러분들을 만나는 행사들을 이제 한 2번 정도 가지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렇게 오픈된 공간에서 관객분들 처음 뵙는 그런 자리니까 정진영 배우님부터 부산 관객분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릴까요? 예, 반갑습니다. 연도에서 닥터 K 역할을 맡은 정중입니다. 여러분 너무 반가워요. 오랜만입니다. 이정 배우님? 안녕하세요. 윤도에서 세일인 역을 맡은 이정은입니다. 부산 영화제는 처음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더에서 차이유 역할을 맡은 한지민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과 진짜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다시 얼굴 맞대고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설레이고 기쁩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요. 감사합니다. 네, 연도에서 재현 역을 맡은 신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연도를 연출한 감독 이준익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이 티빙의 시리즈를 첫 선보인다는 거는 굉장히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준익 감독님의 어떻게 보면 필모그래피 안에서도 굉장히 색다른 경험이실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이미 2번의 GV를 통해서 관객들이 이미 또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함께 만나보시고 어떠셨나요? 저는 이 연도가 부산의 영화제 초대가를 전혀 몰랐어요. 네, 시리즈니까. 그런데 이 부산 영화제 프로그램께서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이런 자리에 오게 진짜 영광스럽습니다. 어제 오늘 스크리닝을 했어요. 또 GV도 했고요. 많은 관객분들이 연도를 아주 집중해서 보시는 그 순간 막 등에서 식은땀이 나고 떨렸지만 그래도 영화제를 즐기는 마음으로 또 여러분을 또 만나게 돼서 더욱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윤도라는 이 작품을 또 못 보셨던 분들이 더 많으실 테니까 여기서 이준익 감독님과 가장 긴 인연을 맺어오신 정진영 배우님께서 대표로 윤도 이 작품이 어떤 작품인지 소개를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예, 연도는요. 하시는 작품마다 전혀 다른 길로 가시는 이준익 감독님이 전작인 자선호와는 전혀 다른 시공간으로 가셔가지고 다른 결로 만드신 이야기입니다. 사실 안 보셨기 때문에 얘기를 줄거리 자세하게 얘기하면 좀 재미가 없을 거고 이 이야기는 죽음의 문제를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죽음은 죽는 사람 본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보낸 사람의 슬픔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러한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공간에서 옛사람을 만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흔히 SF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멀리 있는 SF가 아니라 10년 뒤에 가까운 미래 속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라는 것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미 흥미진진하고 그리고 이미 이 시리즈의 주제를 또 관통한 이야기를 또 들려주신 것 같습니다. 아까 인사 주길 때 간단하게 배역명 정도만 말씀을 해주셨는데 각각의 캐릭터가 어떠한 사연들을 가지고 있는지 공개할 수 있는 선까지만이라도 이렇게 저희 좀 들어본다면 이 윤도라는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었을지 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영부터 신하균 배우부터. 네. 네,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낸 뒤 공허한 삶을 살아가는 남자입니다. 네, 여기까지. 굉장히 공허한 말투를 해주셔서 어떤 캐릭터인지 굉장히 잘 느껴지는데요. 네. 이유는 어떤 인물인가요? 사랑하는 남편을 두고 먼저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아내의 역할이고요. 죽음 이후의 시간에 대해서 색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억, 우리가 함께한 기억 속의 남편에게 그 기억을 공유하고자 죽음 이후에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내는 인물입니다. 이정은 배우님이 부산 영화 처음이라니까 굉장히 왠지 우리는 한 10번은 봤을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미 그만큼 영화인이라는 느낌이 더 강해서일 것 같아요. 이 작품에서 굉장히 독특한 역할을 연기를 하셨죠? 세이렌이라는 이름의 여인의 역할인데요.
세일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배로 여행을 하고 있는 사람 유혹하는 님프. 근데 제가 그런 비슷한 역할을 맡은 것 같아요. 한문 파탈 같은. 네, 그렇습니다. 저희 판문바타를 보시려면 꼭 윤도를 보셔야 될 겁니다. 네. 여기까지. 염진영 배우님. 예, 저는 닥터 K라는 인물을 맡았습니다. 이름이 이니셜인 것만 봐도 좀 수상한 사람이죠. 앞에 이별을 한 저 부부에게 슬퍼하지만 말고 좋은 방법을 찾아보자고 점잖게 권유합니다. 저도 3부까지밖에 아직 못 봤는데 이 세이렌과 닥터 K가 악역인지 선역인지 아직까지도 모호한 어떤 상태로 등장을 해서 아주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감독님, 이 시리즈는 김정환 작가의 소설 굿바이 용덕이라는 작품을 원작으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어떠한 원작이라는 게 그 감독을, 창작자를 찾아오는 특별한 때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시간들 안에서 2021년에 아마 이 또 촬영을 들어가기 전에 왜 이 작품이 이준익 감독님을 그렇게 강렬하게 끌어당겼을까요? 때를 찾아온다라는 말이 아주 정확한 것 같아요. 굿바이 온도라는 원작 소설이 출판된 게 2011년이니까 11년 된 거죠. 11년 전에 그 책이 다가왔습니다. 그걸 영화로 시나리오를 썼었는데 실패했어요. 아, 그때 이미 쓰셨어요? 네, 썼다가 실패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뭐 사도, 동주, 마리아 자산하고 쫙 찍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다시 썼어요. 처음부터. 윤도라는 공간,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 그리고 좀 더 선명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영화를 만나게 됐고, 여기서 관객들과 또 같이 어제 봤습니다. 예. 10년 전에 썼다면 지금과 달라졌을 전혀 달라요. 왜냐면 어떤 부분이 가장 컸을까요? 최근에 이제 SF와 관련된 외국 시리즈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보다 앞서서 대한민국 소설 중에 이런 소재가 있었고 좀 과감하게 도전하려고 했었으나 제가 실력도 모자르고 준비가 덜 돼서 잘못 이 소재를 건드려가지고 오히려 그 소재가 갖고 있는 가치가 훼손될까봐 과감히 덮어버렸다가 10년이 지나서 이제 다시 또 소박한 마음으로 다시 꺼내서 관객들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주희 감독님은 은퇴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작품을 계속 찍어 오셨기 때문에 오늘의 연도를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굉장히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최근에 장리 꼬다르 감독도 스스로 어떻게 보면 존엄사를 선택을 했고 알란드론 배우 같은 경우도 그러한 선택으로 자기의 죽음을 선택해서 세상을 떠난 뉴스를 보기도 했는데 이 욘더라는 작품은 2032년 대한민국의 새로운 안락사법이 만들어진 그런 배경을 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작품인데 아마 작품에 대한 이야기 이전에 죽음에 대해서 바라보는 어떤 시점들 혹은 자기 의견들을 감독님과 배우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또 나누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모든 분들에게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떤 질문들을 가장 많이 했고 또 이준익 감독님과 혹은 배우들끼리 나누었던 대화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어떤 이야기들이 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이정은 배우님 먼저. 가장 이 극에서 처음 전개되는 얘기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서 그 가족을 만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있다면 가고 싶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그냥 가까운 관계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저도 그런 공간이 있으면 가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현실에서 벌어지는 희노애락이 굉장히 생생하고 지금 현실에서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안에 다다른 어떤 다른 공간에서 과연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날까? 그것이 좀 갈등을 주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감독님하고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네. 신하균 배우님은 어떠세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런 공간에 제가 안 갈 것 같아요. 본인은 안 가실 거예요? 일단 누군가 가보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리고 결정하겠습니다. 한줄 배우님. 박윤 선배님이 겁이 많은 스타일이세요. 저는 이 작품을 하면서 가장 좀 어려워서 감독님과 대화를 많이 나눴던 지점은 이제 초반에 죽음을 맞이하는 캐릭터여서 그 이후의 이유는 사실 정말 살아있는 인물처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뭔가 AI처럼 해야 되는 건지 그 고민이 좀 있었고 이 행동을 왜 해야 되는지 그런 어떤 이후의 동기부여나 어떤 감정의 시작점을 찾기보다는 뭔가 재현의 감정을 따라서 모든 이야기가 펼쳐지기 때문에 재현이의 그런 혼란스러움과 당황스러움 그 이유를 만나야 되는지 가야 될지 그 갈등이 있는 그런 감정들을 좀 오히려 포커스를 맞춰서 연기를 해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제 캐릭터가 어떠한 감정인지 보다 그거를 보고 반응하고 느끼는 그 보시는 관객분들을 포인트를 맞춰서 연기하는 지점이 좀 색다르고 어렵기도 했지만 즐거웠습니다. 그 지점에 닿기까지 만약에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면 혹은 내 주변에 내 가족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면 어떤 선택을 할까에 대한 고민 같은 것들도 먼저 좀 진짜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저라면이라는 질문을 진짜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바로 선택은 못할 것 같지만 그래도 막상 이렇게 마주하면 그 상대가 진짜든 아니든 굉장히 저는 마음의 동요가 있고 흔들릴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그리운 마음에 만나는 거를 선택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먼저 가보겠습니다. 한지민 배우님 먼저 가보신다고. 너무 착한 후배네요. 정진영 배우님 어떠세요? 이런 고민을 아마 이준익 감독님하고 가장 또 많이 얘기를 하시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이 주제에 대해서. 사실 어려운 얘기죠. 제가 예고편에 나오는 제가 죽음을 디자인한다는 말을 하는데 사실은 죽음은 인간에게 굉장히 큰 문제이고 그래서 아마 종교란 것도 만들어지고 죽음을 해석하고 싶은 욕구가 인간에겐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이야기 속에서는 죽음을 해석하는 넘어서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고 선전을 하고 있죠. 사실은 저도 언젠간 죽을 것이고 모든 생명체는 어느 순간 사멸할 것인데 그것을 이겨내고 싶은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출발하고 있고 아마 이 이야기를 보시면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여러분 앞에 다가올 것 같습니다. 영화를 만들 때 특히나 SF 장르를 만들 때 가장 어려운 데가 가까운 미래라고 하더라고요. 아주 그냥 상상할 수 없는 한 100년 후 미래, 200년 후 미래는 그냥 조금 더 상상력을 펼치면 되는데 이게 2032년이면 딱 10년 후의 미래는 어떤 방식으로 프로덕션 디자인을 해야 하며 작은 소품들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원작 소설에는 2040몇 년인데 그거조차도 사실은 지금 현재와 많이 거리감이 있어서 영화에 필요한 어떤 여러 가지 도구나 환경들이 만들어내기 힘들었어요. 특히나 이제 안락사법에 대한 시대적 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2032년 정도면 우리가 이야기로 할 수 있겠다 싶어서 10년 후를 배경으로 삼았는데 제일 힘든 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손에 만지는 디바이스 네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사용하는 인터페이스 이런 것들이 5년 전, 10년 전과 지금 많이 다르죠. 그럼 앞으로 10년 후에 더 많이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만약에 너무 생경하면 이야기의 몰입을 방해할 것이고 또 너무 차별이 없으면 미래라는 느낌이 안 들 것이고 그 중간 지점을 잘 찾았는데 결과적으로 어저께 그저께 시선한 결과 관객분들의 이질감보다는 신선함 그럴 수 있어 정도에서 잘 찾아낸 것 같아요. 나중에 영화를 보시고 10년 후라는 근미래 SF가
미술이나 촬영이나 또 소품이나 다양한 기술적인 면에서 윤도란 작품이 어떤 지점을 향하고 있는가까지도 살펴보시면 두 배로 즐거울 것 같습니다. 완벽한 자율주행 자동차를 타고 계시더라고요. 신하균 씨가. 아, 저러면 정말 편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근데 차가 제일 어려워요. 차가 그래요? 왜냐면 10년에 나올 차를 지금 우리가 만들 수가 없잖아. 만들어질 것도 없고 모터쇼에서 나온 컨셉카는 가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자율주행 전기차를 쓸 수밖에 없는 한계는 있었어요. 차를 많이 등장하면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 어느 때보다 배우분들의 상상력이라는 게 총동원돼야 되는 시대에서 영화를 찍고 있다는 작품들을 찍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세이렌도 마찬가지 되고 닥터케이도 마찬가지. 상현도 사실 보이지 않는 어떤 공간에서 무언가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촬영을 계속 하셨어야 됐었을 텐데 그 촬영에서 어려움들은 없으셨는지 어떤 방식으로 그 상상력을 동원하셨는지가 좀 궁금해요. 배우분들. 네. 사실 상상력은 배우들이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처음부터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앞에 누군가 있다고 그 사람이 또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연기도 그렇게 하듯이 너무 철학적인 대답을 하셔가지고. 네. 그 상황도 일단 대본에 있는 거에 최대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또 우리 취지 슈퍼바이저분께서 설명해 주는 거 잘 귀담아 듣고 그 참조해서 했습니다. 국영수 열심히 했는데. 이정표님 어떠셨어요? 뭔가 이게 시선을 두는 부분들이나 혹은 감정을 나누는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또 어려움들도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저도 이런 장르도 처음이라 근데 제가 말한 걸 제가 표현해야 되니까요. 제가 이런 말 하거든요. 저는 생각하는 것을 믿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구현될 결과에 대해서 예측하고 상상하면서 있고, 또 특히나 여기 계신 저도 포함할게요. 이렇게 내보면 되게 이렇게 가지고 있는 몸의 리듬이나 운동성이 되게 좋아서, 특히 신하균 배우 같은 경우에는 바닷속에도 깊이 들어가는 운동도 워낙 좋아하고요. 미지의 공간에 대한 상상력이 되게 탁월한 것 같아요. 그런 게 이 작품의 요소에 보여서 아마 보시는 분들이 살이 떨릴 정도로 그 감각을 같이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도에 대한 기대치를 가장 올려주는 그런 대답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쵸, 스쿠버 다이빙을 하시는 거나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취미 생활인 줄 알았는데 이 작품을 위한 아주 트레이닝이었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이정은 배우님이 금방 얘기하셨던 그 세이렌의 대사, 보이는 것을 믿으세요? 생각하는 것을 믿으세요? 라는 대사가 이 작품에 나오는데요. 어떠세요? 보이는 거 믿으세요? 생각하는 거 믿으세요? 본인. 보이지 않는 걸 또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도 믿습니다. 근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어제 뭐 글리치 이 오픈 토크를 하면서 끝까지 의심해야지만 가능한 게 믿음이다라는 얘기를 감독님께서 하시기도 했지만 쉽지 않은 부분이고, 그것들을 사실은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감독님 어떠셨어요?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믿게끔 만드는 작업. 아마 현대 사회는 점점 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야만 그 진실에 더 가까워지는 사회로 가고 있잖아요. 특히 디지털 세계에 와서는 연도라는 영화 속에서는 이제 VR, 버추얼 리얼리티 공간이 있고, 또 요즘 유행하는 메타버스 공간으로 온유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현실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그 공간 속에서 보이는 것, 그것은 현실에서는 생각해야만이 되는 것. 그것이 이제 영화적인 기법으로 관객들과 이렇게 장면화시켜주는 과정들이 이 연도라는 영화를 표현하는 계단인데, 그 계단을 천천히 이렇게 따라가 보시면 보이는 것과 생각하는 것의 차이를 느끼고, 그 차이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에 대한 선택을 하고, 그 과정들이 이제 연도로 가는 길입니다.
그게 좀 어렵죠. 죄송합니다. 작품을 보시면 오히려 지금 감독님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이야기들의 해답들을 회마다 어떻게 또 풀어나가시는지를 좀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안에 굉장히 많은 설정들이 있잖아요. 저는 막 그런 것도 궁금하더라고요. 막 이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나이를 먹을까? 기억 안에서? 그거 말하면 스포일러야. 그거 말하면 스포일러야. 아, 그래요? 그 스포일러군요. 제가 저도 3부까지밖에 못 봐서 이런 스포일러성 질문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 안에 있는 어떤 그 설정들이 감독님 시나리오에도 쓰시고 뭐 혹은 원작에도 있었던 것들도 있을 테고 혹은 배우들의 아이디어나 혹은 질문들에 의해서 더해진 부분들 같은 것들도 있으신가요? 많죠. 예를 들어서? 시나리오에서는 어떤 설정과 상황만 주어지는 것이고 배우들이 그 안에서 자신을 표현한다는 대사나 감정인데 그 대사까지는 설계되어 있지만 그 대사를 전달하는 감정은 배우가 다 설계한 거예요. 각자의 캐릭터들이 다 설계한 거예요. 어떤 설계들을 본인이 직접 좀 더 하셨던 부분이 있으세요? 상연 같은 경우는? 설계를 한 적이 있나요? 어쨌든 감독님 하셨다고 하니까 네, 하신 걸로 해줘요. 어쨌든 이 책이 이 대본이 뺄 대사가 하나도 없어요. 모든 대사가 정확히 잘 전달돼야만 끝까지 갈 수 있는 책이어서 어떻게든 이 대사 한마디 한마디 그리고 그 여백의 공간을 채울 수 있을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그리고 보시는 분들이 연도까지 가게 되는 과정을 제가 얼마나 잘 가이드할 수 있을까, 뭐 그런 부분만 집중해서 연기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혹시 스스로 자신의 캐릭터나 혹은 연도의 세상을 구축하는데 내가 이런 부분에 일조를 했다라고 생각되는 어떤 포인트들이 있으세요? 닥터케이님? 연기라는 게 사실 감정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계획으로 감정이 느껴지거나 표현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처음 연기 배울 때는 연기 분석법 뭐 그런 걸 배우긴 하는데 좀 나이 먹을수록 감정 앞에 솔직해지자라는 생각을 해요. 연기에서 이 작품이 감독님이 아까 좀 어렵게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아주 어려운 철학적인 명제를 마구 날리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사실은 저는 어떤 면에서 죽음마저 극복하고 싶은 정말 지독한 멜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은 아마 여러분들이 저거 어려워, 나랑은 먼 얘기하라고 느끼시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 나오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감정 그 자체로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닥터케이는 어쩌면 이 멜로를 완성시키기 위해 도움을 주는 사람? 아주 훌륭한 인간이라고 오늘은 얘기할게요.